자, 이어서 6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스타일의 문제인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거고요. 추후에 다른 파일에서 해당 문제 설명을 같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 요거 정도만 여러분은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가장 자료 해석에서 여러분한테 점수를 드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은 항목별 평가 점수를 빠르게 매칭시켜야 된다고 제가 핵심 사항이라고 적어드렸죠. 어떠한 스타일의 문제냐면 표가 주어지고요. 이 표를 평가 방법에 따른 각각의 점수를 적용을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그거를 따라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해당 문제의 경우에는 위험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 그리고 낮은 지역 이 두 가지를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가 보통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그것만 여러분하고 살펴볼게요. 표에 보시면은 정보에서 주어져 있는 위험인자와 거의 동일한, 거의가 아니라 확실히 동일한 그러한 자료가 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점수가 이렇구나 정도만 스킵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있는 내용. 그렇다면 과연 개별 지역의 산사태 위험 점수는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그것만 여러분은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해당 문제를 보시면은 6개 위험 인자에 대해서 평가 점수를 그냥 한만 도출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때에 따라서는 각각의 위험 인자별 가중치를 여러분한테 드릴 겁니다. 가중치가 주어져서 예를 들면 총 여기에는 뭐 0.1의 가중치를 부여를 하고 여기에는 뭐 0.5의 가중치를 부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가중치별로 평가 점수를 합할 거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 가중치라는 거는 이 문제는 해당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A는 경사길에서 10점, 요건 경사길이고요. 그 다음에 모함 항목에서 뭐 20점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 A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볼게요. A의 점수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 10점 곱하기 가중치 더하기 여기에서 얘기한 20점 곱하기 가중치, 이런 것들을 쭉 더해준 값이 전체 위험 인자에 따른 위험 점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경우에는 아까 제가 0.1이라 그랬으니까 10점이 원래는 주어졌지만 위험 점수를 계산하기 위한 점수값은 0.1을 곱해준 1점 더하기 그 다음에 20에선 0.5를 곱해준 10점, 그래서 11점,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그러한 문제예요.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신경 써주시면 된다. 각각의 지역에서 요구하는 항목의 값이 과연 이 4개 중에 어디에 속할 것이냐, 요것만 여러분은 잘 체크를 해두시면 되죠. 뭐 A 같은 경우에는 경사거리가 180이었으니까 100 이상이고 200 미만에 속한다. 이런 것만 여러분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금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특별한 위험인자에서는 예를 들면 뭐 이상, 이하로만 표시를 했는데, 이상과 미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밑에 가니까 초과와 이하로 나타나 있는 표도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에 뭐 똑같이 100이라는 항목이 있을 때 100 이상이다 그러면은 얘는 20점에 속하겠지만, 얘가 만약에 100 초과 150 이하다, 그리고 여기 얘가 이하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100이라는 값은. 그러니까 이하 이상이었냐, 이상 미만이었냐, 초과 이하였냐, 요거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점수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확실하게 어떠한 표현으로 요거 점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지 요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어차피 우리는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만 선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선택지 보시면 가장 높은 지역은 B 아니면 D,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고요. 가장 낮은 지역은 보시면 에이스죠. 에이스. 즉 가장 높은 지역은 두 지역만 우리는 계산을 하면 되는데,
가장 낮은 지역은 세 지역을 계산을 해서 판단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점수를 계산할 때 B랑 D만 우선적으로 내가 판단을 해서 B와 D 둘 중에 어디가 더 큰지 큰 거를 먼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남은 만약에 B였다면 A와 E만 계산을 하면 될 거고요. 만약에 D였다면 A, C, E 세 개를 계산을 해줘야겠죠. 이것만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순서대로 A는 얼마, B는 얼마, C, D, E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계산을 덜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 선택지를 먼저 보고 내가 계산해야 될 항목들을 먼저 선별해내는 거 그런 게 여러분한테 요구가 됩니다. 자, 6번은 그런 스타일로 푸는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